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X선관의 구조, KVP, MA, 노출 시간, 그리고 레이팅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은 회전 양극 X선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영어로는 회전, 로테이팅, 양극, 언워드, X선관, 엑스레이 튜브라고 씁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진공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진공관은 엑스레이를 뿜어내는 진공관이겠죠. 자, 먼저 겉표면은 보통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은 진공입니다. 여기 음극이라는 것은 전자가 나오는 곳이고요. 그 나온 전자가 도착하는 곳이 양극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이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 양극이라고 하고, 그렇게 양극을 회전시키려면은 여기 베어링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 길이는 한 30에서 50cm, 손 한 두 뼘 정도, 두 뼘에서 세 뼘 되겠네요. 그리고 지름, 이만큼이 한 20cm, 손 한 뼘 정도. 그래서 주위에서 보실 수 있는 물건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좀 커다란 생수 페트병 있죠. 2리터짜리 생수 페트병. 그것보다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 슬라이드에서 사진으로 간단하게 X선관의 모습을 한번 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X선관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공관 속에 있는 음극, 이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돼서 그게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양극이죠. 근데 음극이 전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따라서 열음극과 냉음극으로 음극이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열음극은 뭐냐 하면은 열음극에는 필라멘트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전선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스프링처럼 말려 있는 건데 여기에 열을 2200도씨까지 엄청 뜨거운 열을 가해주면은 이 필라멘트가 이제 뜨겁게 달궈지면서 거기서 전자들이 이렇게 뿅뿅뿅 하고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걸 전자구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전자들을 양극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열음극이에요. 필라멘트를 2200도씨 엄청나게 뜨겁게 가열하니까 열음극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런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당연히 뭐 열도 없겠죠. 열을 가하지 않고서 필라멘트 없이 전자를 생성하는 방식들은 모두 다 냉음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냉음극에는 서로 다른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스핀트형 냉음극도 있고 탄소 나노 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은 열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모두 다 합쳐서 냉음극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이 작으니까 제가 다시 그리자면, 여기 있네요. 자, 전자가 이렇게 음극에서 양극으로 날아가죠. 날아가면은 빠르게 날아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에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99%는 열로 변환돼요. 우린 엑스레이를 만들고 싶은데 99%는 열로 변환이 되고 겨우 1%만 엑스레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굉장히 이 튜브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고온의 열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외부에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다시 그리자면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날아가는데 여기 한 곳에만 계속 부딪히면은 여기만 뜨거워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양극이 고장 나니까 그렇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양극을 회전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전 양극이라고 해요. 이 양극의 주 재료는 보통은 텅스텐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텅스텐이 원소들 중에 녹는 점이 가장 높아요. 열을 잘 견딥니다. 대충 한 3422도씨 정도까지 열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근데 X선도 우리가 어느 부위를 X선 촬영을 하고 싶냐, 어떤 용도를 쓸 거냐에 따라서
다 이제 X선관도 재료를 좀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 등 에너지가 낮은 X선만 필요한 경우에는 몰리브데넘이라는 금속을 쓰게 되고, 이 금속은 녹는 점이 한 2623도C 정도 됩니다. 이 X선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거의 필수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가속전압, 관전류, 노출 시간이에요. 근데 전압, 전류 이런 표현보다는 실제로 업계에서는 KVP, MA 이런 단위를 그냥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노출 시간은 익스포저 타임이고, 그래서 어떤 X선관이 있을 때, 야, 돌려봤을 때 어떤 조건에서 돌렸어? KVP가 몇이야? MA가 몇이었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 가속전압이라는 거는 KVP는 앞에는 킬로볼트인데 그게 피크예요. 그래서 KVP라고 쓰고, 이 전압 중에 최대 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날아가려면 이 양쪽에 전압차가 있어야 날아갈 텐데, 가장 높은 전압차를 말을 해줍니다. KVP. 거의 앞으로는 그냥 KVP라고 읽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적용되는 최대 전압이고, 이거는 전자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압차로 인해서 음극에 있는 전자가 양극으로 가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전압차가 크면 클수록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빨리 이동하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전자가 빨리 가서 여기에 꽝 하고 양극에 부딪힐수록 더 센 X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양도 사실 많이 나와요. 투과력과 양 둘 다 늘리게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유방암을 검사하기 위해서 유방 촬영을 할 경우에는 낮은 전압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X선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뼈, 아니면 흉부, 아니면 뭐 폐를 찍고 싶다. 그럼 갈비뼈가 다 가리고 있잖아요. 뼈를 뚫고 갈 정도로 센 X선을 만들어내야 될 때는 140kV 정도까지의 가속전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속전압 KVP는 방사선 영상이 나왔을 때 그 영상 품질 중에 대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전압이 낮으면은 이제 서로 그 X선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대비가 잘 되는데, 만약에 근데 그 대신에 다 못 뚫고 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근데 반대로 너무 전압을 높여버리면은 X선이 힘이 너무 세져서 그냥 다 뚫고 가버려서 저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가속전압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KVP예요. KVP. 두 번째로는 관전류. 전류라서 단위가 암페어는 너무 크고 밀리암페어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MA라고 보통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있고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전류, 전자의 양이, 이게 아까 전압은 이 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냐에 영향을 준다면은 이 전류는 그 전자들이 몇 개나 날아가냐예요. 그래서 양이죠. 아까 전압은 전자의 속도, 전류는 전자의 양에 관계가 있고, 전자가 많이 흐를수록 X선의 전압이 똑같으면 X선의 세기는 같은데, 전류가 높아지면 그런 똑같은 에너지의 X선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차원 촬영, 3차원 촬영할 때 우리 용도에 따라서 전류량을 우리가 서로 조절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노출 시간, 얼마나 몇 초 동안, 뭐 0.0001초 동안 찍을 거냐, 0.1초 동안 찍을 거냐, 이렇게 시간을 조절함에 따라서 추가로 엑스레이 선량, 방사선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샘플 사진이 있는데 다 똑같은 걸 촬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은 MA는 같아. MAS는 MA에다가 시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킬로볼트만 낮췄다가 높였다가 하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2번하고 3번은 KV는 같은데 MAS가 다르죠. 하면은 또 이런 사진이 나오고, 이게 그 X선을 많이 쬐면 많이 쬐수록 다 뚫고 나가 버려서 더 까맣게 나와요. 우리 일반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는, 아니면 디카로 사진 찍을 때는 오랫동안 찍으면 사진이 하얗게 뜨는데, 엑스레이는 오랫동안 찍으면 찍을수록 다 까맣게 이렇게
나와버려요. 약하게 찍을수록 하얗게 나옵니다. X선이 못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전자가 양극에 부딪힐 때 그 에너지의 99%가 열로 변환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체계적으로 수식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선관에서 열은 가속전압과 관전류와 노출 시간의 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속전압은 kVp, 이 P가 피크였잖아요. 최대전압인데, 최대전압 말고 발생하는 열을 계산할 때 최대전압 말고 유효전압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 유효전압은 어떻게 구하냐면 최대전압 kVp의 파형계수라는, 보통 W로 쓰는데 파형계수를 곱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 유효전압은 kV2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형계수의 가속전압을 kVp를 곱한 kV2도 어쨌든 전압이에요. 그래서 파형계수의 가속전압을 곱하고 MA를 곱하고 S를 곱한 것이 열이고, 그것은 정리하자면은 유효전압 곱하기 MAS. MAS는 전류에다가 노출시간 곱한 거죠.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전압하고 전류만 곱하면, 전압과 전류만 곱하면은 그 전력, 보통 우리가 와트라고 부르는 게 됩니다. 형광등이나 전구 같은 거 가려고 할 때 이게 몇 와트짜리다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런 와트고요. 자, 근데 이 열이 이 전압이 높아지든 전류가 높아지든 노출 시간이 길어지든, 하여튼 뭔가가 얘네들이 숫자가 곱셈이니까 이 중에 뭔가 하나가 커지면은 열이 많이 나겠죠. 그렇게 열이 많이 나다가 특정 수치를 넘어서면 X선관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X선관을 사시면은 레이팅 차트라는 게 와요. X선관에 대한 레이팅 차트. 이것은 여러분이 구매하신 X선관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압과 전류와 시간의 범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장에서 확대해갖고 더 자세히 볼 텐데, 이 차트가 있으면 선 안쪽 범위에서만 전압과 전류와 시간을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세팅 값으로 내가 그 X선관을 쓰고 싶다. 뭐 200mA다. 그러면 요 안에서만 뭐 전압과 시간 값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레이팅 차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X선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KVP와 MA의 관계예요. KVP가 높아지면은 MA는 낮아져야 된다. MA가 높아지면 KVP는 낮아져야 된다. 근데 이렇게 배우긴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실생활 현업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슬라이드가 오늘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왜 KVP랑 MA가 시소 타듯이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져야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도 안 가는데 외우기만 하자니 또 뭔가 찝찝하고 이렇게. 근데 찾아보면 자료도 잘 나오지 않고 마음이 어려운데, 왜 KVP와 MA가 그런 관계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레이팅 차트 때문에 그래요. KVP와 MA 값을 변경할 때는 그 변경하려는 수치가 레이팅 차트의 허용 범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X선관이 고장이 납니다. 요거는 회전 양극이죠. 회전 양극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열이 가해져서 이 회전 양극이 상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된 X선과는 못 쓰죠. X선이 고르게 나오지 않을 테니까. 자, 꼭 회전 양극 말고도 X선관, 엑스레이 튜브가 이런저런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열이 많이 나면은. 그래서 이 앞 페이지에서 봤던 레이팅 차트, 이게 레이팅 차트인데,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0.1초간 촬영을 할 경우, 0.1초, 여기 X축이 시간이에요. 0.1초간 촬영을 할 때, 내가 만약에 150mA의 전류 값으로 세팅을 해놓고 찍고 싶다. 그러면은 150mA인데 0.1초.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kVp 값은 100kV겠다. 라는 게 이 차트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50mA를 쓰면 이 안쪽에서만 시간과 그 kVp 값을 바꿔야 됩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벗어나면 이제 엑스레이 튜브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kVp가 100kV로 만족을 못하겠어. 나는 좀 더 뭐 두꺼운 걸 찍어야 돼. 투과력이 더 필요해. 그래서 kVp를 137로 올리고 싶어. 이렇게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고장 날 거 아니에요. 150mA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엑스레이 튜브가 고장이 나니까 그러면은 밀리암페어를 100으로 낮추면은 이 안쪽에서는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100mA를 낮추면 킬로볼트를 올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VP를 이 경우죠. KVP를 올렸더니 MA가 낮아져야 되더라.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나는 X선이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150mA 말고 난 200mA를 쓸 거야. 자, 그러면은 200mA를 쓴다는 거는 우리 세팅값이 요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킬로볼트를 그냥 100으로 그대로 놔두면은 이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엑스레이관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킬로볼트 쭉 낮춰줘서 아무리 높아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높여요. 75. 그래서 MA를 올리려고 했더니 KVP를 이번에는 낮춰야 되더라. 이런 경우겠죠.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이 레이팅 차트를 보면서 사용 가능한 KVP와 MA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왜 KVP가 올라가면 MA가 낮아져야 되고 MA가 올라가면 KVP가 낮아져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오늘 X선관의 구조, KVP, MA, 노출 시간, 그리고 레이팅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레이팅 차트를 통해서 왜 KVP와 MA가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관계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엑스레이에 관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